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일찍부터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늘 욕을 먹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이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굉장히 좀 남들하고 좀 다른 분이셨고,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돼서도 이 사람들의 평균을 자기 정도 수준으로 보고선 그렇게 본 게 아닐까, 그렇게 정치를 하시고 그렇게 대통령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하다 보니까 이 사실 검찰개혁도 좀 늦었잖아요. 처음부터 조국 교수님이 지금 조금 교수로서 맞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담당할 교수들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하려고 했으면 초창기에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동력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고 늘 좋은 쪽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책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꼭 좀 책 좀 한번 사서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송영길 의원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 국회의원 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자기들의 이익에 관련돼서 이게 스크럼을 짜고 하는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왕따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저도 586 출신 이 정치라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분이세요. 연대 학생회장 출신이시고 이분은 광운대 학생회장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분인데 왜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소신대로 자기 공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신대로 행동을 하니까 마땅치 않아 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었겠다 해서 제가 송영길 의원님의 다른 면을 봤었는데, 이 책에 보면서 이 책의 그런 의미를 뭐라 그러나요? 조금 더 이렇게 전복적인 사고를 하세요. 남들이 하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고 판을 거꾸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아까 그 말씀이세요. 이 정권이 성공을 했느냐의 여부는 다음번에 다시 같은 이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느냐 여부로 판단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어떻게 합니까? 팩트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얘기가 여기 책에 나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고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 때 자기 스스로를 깎아가면서까지 노태우를 키웠다는 거죠. 6.29 사건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두환을 약간 깎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올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안 보인다. 저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셨고, 그분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역성을 들고 그분의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정권인가라는 거를 판단할 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하나도 도운 게 없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공한 정권이냐 실패한 정권이냐를 봤을 때, 그 문재인 정권이 다시 정권 창출을 못했다는 걸로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맞죠? 네. 사실 저는 조국 교수님을 민정수석으로 쓸 것 같으면 저는 그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했어야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어요.
민정수석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검사 출신일 경우에 다 검사들의 인맥을 알고 민정수석이 차기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말을 따릅니다. 검사들이. 그런데 조국 교수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법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인맥이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전화한다고 검사들이 말 듣겠어요?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시켰으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 시킬 때 택도 아니다고 그랬지만 시켜놓으니까 지금 굴러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 내각에 조국 장관을 임명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아니었고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확실히 이현수 같은 분을 임명해서 뒷받침하게 했으면 이 검찰개혁이 좀 더 힘있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가장 통한인 게 홍남기 부총리 해임 못 시킨 게 제일 마음이 아픈데 제가 공개적으로 홍남기 총리 해임을 요구하면 조중동이 드디어 송영길 문재인과 이제 당청 간의 불협 화음 이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우리를 역공할 수 있는 빌미를 줄까봐 제가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한테 홍남기 바꿔주십시오. 그 책에도 써놨지만 아예 우리 무한해제면 출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시켜주십시오. 아니면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구체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민정 쪽에서 뭐 검증을 해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부동산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뭐 처갓집 받은 거 있는데 해명이 다 되는 거더라고.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안 한다는 게 핑계 대는 거지. 결국 홍남기를 하나 해임 못 시키니까 재난지원금 그 10조 그거 11조인가 한 것도 뭐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59조의 추경을 만들어서 수백만 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뿌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는 기재부. 조중동이 뭐 재정 건전성을 뭐 침해했다고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기재부한테 속은 정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에서 제가 파리에서 샹젤리제를 걷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싹 지나가요. 보니까 홍남기. 야,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이거 그냥 안치 않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제가 기분이 그래서 알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홍남기 장관한테 지금도 묻고 싶은데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준석 후보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까지 야당 대표하고 해온 것 자체도 끝까지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가 추경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거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그러면 윤석열 되자마자 59조 추경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일 한스러운 면이 그겁니다. 그것만 했어도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좀 더 과감하게 영업시간 제한 그냥 확 늘리고 인원수 제한만 늘렸어도 자영업자들 이렇게 안 돌아섰어요. 벌벌 떨고 그거를 그냥 무슨 꽃감 뭐 조금씩 띄워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다 망한 거죠. 그냥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